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생 다이어트의 정체입니다. 평생 다이어트란 말 많이 하죠. 네, 평생 동안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말로만 하면 그런데요. 평생 다이어트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금방 짐작하실 텐데요. 첫째는 고민만 하고 평생 고민만 하고 실제 다이어트를 하거나 감량을 하지는 않는 사람.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평생 다이어트를 연구를 합니다. 네, 연구를 하고 하기도 하지만 살을 찌웠다 뺐다를 평생 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평생 식단을 조절하고 평생 체중을 재고 평생 운동을 관리하는 사람.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체중하고는 관계없이 평생 식단을 따르는 사람. 네, 그 평생 식단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겠죠. 채식, 생식, 선식, 아니면은 나름 정의를 해서 이게 건강 식단이다 해서 평생 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네 번째 유형이고요. 다섯 번째가 평생 폭식을 하고 평생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토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생 폭식과 토하기. 이게 평생 안 할 것 같잖아요. 진짜 몇십 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평생, 그러니까 폭식증을 갖다가 몇십 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왕왕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다 평생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이어트가 이게 저주고, 아니면은 이거는 체질이고, 아니면 이건 본능이고,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다이어트 자체는 후천적인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동물들을 보면 알아요. 네, 동물들이 다이어트 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들이 감량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동물한테는 비만이 없습니다. 돼지는 비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긴 거죠. 하마도 비만이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기름 전체를 보면은 15%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삼겹살을 먹으니까 그 삼겹살에 기름이 많아서 돼지에 기름이 많을 거다. 그러면 한번 목살 이런 거 들어보세요. 목살에 기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합쳐보면은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아기들이 이렇게 토실토실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름이 많은 것 같죠? 아닙니다. 아기들도 전부 다 몸에 갖고 있는 기름은 15%입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대개는 다 15%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언제 되는 거냐? 그 이후부터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다이어트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체지방, 몸 안에 기름이 얼마나 있냐를 재보면은요, 대개가 30% 금방이거나 그 이상입니다. 30%가 대개 다 넘는다는 거죠. 30%, 40%. 제가 본 최고의 체지방을 갖고 계신 분은 60%까지 갖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게 뚱뚱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 안에 기름은 그렇게 많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태어나기는 그렇게 안 태어났는데 왜 후천적으로 몸 안에 기름을 많이 집어넣고 또 그것 때문에 평생 다이어트를 하게 될까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엄마들이 억울해 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엄마들의 식습관 가르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습관 가르치기라는 것은 먹고 싶은 거는 먹지 말라고 하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으라고 하고, 이게 이제 식습관 가르치기거든요. 이거를 잘 따라 해서 괜찮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욕구 억제가 됩니다. 욕구 억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쌓였다가 폭발을 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찌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나중에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본인이 다이어트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어트가 기본적으로 욕구 억제거든요. 이것도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어려서는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면은 청소년이 되면서 또는 성인이 돼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욕구 억제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다시 욕구가 폭발하면서 찌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이것을 몇 번 하고 나면은 아이고 이게 이제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 평생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평생 다이어트. 근데 이 자체가 스트레스라는 거는 굉장히 자명하죠. 네. 연구를 해요. 알려고 하고요.
그럼 그 연구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과 비용, 이게 스트레스죠. 또 관리를 합니다. 뭐 체중을 꼭 재고, 어떤 분은 그걸 즐겁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또 비용이 들잖아요. 네, 운동을 하러 다니고, 운동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체중 관리를 해서 그런 걸 평생 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감량을 정말 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감량할 때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노력, 또 시간, 또 비용, 그리고 힘듦, 이런 것들도 또 스트레스죠. 네 번째는 다시 쪘을 때, 이때는 진짜 스트레스죠. 다시 쪄가지고 또 그 좌절, 또 다시 해야 되니 이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 고민,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죠. 그냥 단순히 평생 식단만 관리한다, 이것도 스트레스가 아닐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걸 골라 먹어야 되잖아요. 가려 먹고. 근데 어디 이렇게 나가 보면은 내가 원하는 음식이 반드시 있나요? 네, 그걸 챙겨야 되죠. 안 먹으려고 해야 되죠. 이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거기다가 내가 폭식을 하고 토하기를 해보세요. 이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고 얼마나 해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는요, 그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제 요거 하나만 깨보세요. 평생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요, 내 몸이 알아서 하게,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요거 2주밖에 안 걸립니다. 네, 2주밖에 안 걸리고요. 지금과 2주 후의 차이점은 뭐 그대로일 수 있고, 체중이. 그 다음에 한 1, 2kg, 조금 심한 사람은 2, 3kg, 요 차이입니다. 근데 2주간 딱 지나가면은 그냥 내 몸이 알아서 해요.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게, 내가 생각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다이어트 하지 않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는데 2주밖에 안 걸리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네. 첫 번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단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에 기상을 해야만 같은 시간에 밥 먹기, 즉 일정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정식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뭐 아침 8시, 점심 뭐 12시, 저녁 6시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그러면 딱 그 시간에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네, 그 시간에 식사를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반드시 먹는 것, 요거를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음식의 종류는 관계가 없어요. 뭐 비싸고 싼 음식, 앉아서 정식으로 앉아서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과자를 먹던 라면을 먹던 김밥을 먹던 토스트를 먹던 뭐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넘어가던 상관없습니다. 뭐 많이 먹어야 되고 적게 먹어야 되고 다 관계없고요. 그 시간에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이 아닌 걸 뭐라 그러겠어요? 이걸 간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간식과 주식의 차이점 뭐예요? 네. 간식은 아무 때나 먹어도 되고, 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주식은 반드시 먹고, 간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음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주식과 간식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게 이제 회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6시에 주식을 먹어요. 근데 회식을 7시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먹는 음식으로 따지면은 6시에 안 먹고 7시에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 맞추려면은 6시에 주식을 먹어야 됩니다. 뭘 먹던 간에. 그리고 7시에 또 먹어도 돼요. 근데 그건 간식이죠. 네.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 음식은 비싼 음식, 싼 음식,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가릴 필요 없이 그냥 시간 맞춰 먹으면 주식이고, 이건 반드시 먹으라는 겁니다. 간식은 아무리 비싸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요거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주식과 간식, 그러면은 얼마나 먹으라는 거냐? 네, 마음 놓고 드세요. 꼴리는 대로 드세요. 제가 좀 천박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제가 많이 내 몸이 알아서 하게 하는 걸 표현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꼴리는 대로 드셔라. 이걸 2주만 해보시라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리고요. 정말 많이 찌운 사람들이 2, 3kg 찌웁니다. 그래도 개의치 않잖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라는 거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하라는 요것만 빼놓고 2주 지나면은요, 그게 그대로 갑니다. 더 찌우지도 않고, 내가 체중 질 필요도 없고, 빠지지도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죠. 네, 이미 안정된 상태, 즉 내 몸이 알아서 하는 상태로 이미 바꾼 거죠. 딱 2주 걸립니다. 자, 이렇게 내 몸이 알아서 하게, 네, 이거를 2주 만에 이제 끝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대로 산다? 아니면은 감량을 한다. 감량을 하시겠다면은 딱 한 번만 하세요. 평생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감량 딱 한 번.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감량 능력 훈련, 다지기 능력 훈련. 이게 딱 훈련을 딱 한 번만 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몸이 알아서 하기까지는 2주인데 감량해서 그걸 마치고 다지기까지 다 마치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3가지가 바뀌죠. 네, 그 시작하기 전까지는 내 몸은 쌓아놓는 몸이 됩니다. 계속 먹어서 쌓아놓고 먹어서 쌓아놓고 3개월 후에는 갖다 쓰는 몸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죠. 그러니까 쌓아놓는 몸에서 갖다 쓰는 몸으로. 두 번째, 이미 충족을 했잖아요. 제가 내 몸이 알아서 하게가 욕구를 억제한 게 아니고 꼴린 대로 먹어라. 그러니까 충족이 됐잖아요. 감량이 끝내도 충족이 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결과고요. 세 번째 결과는 이게 늘어난 위가 줄어들어요. 그전에는 많이 먹어서 자꾸 위가 커졌다 작았다 하면서 그 큰 위에다가 채울 만큼 자꾸 먹어야 됐었는데 위가 줄어들면서 그냥 적절히 먹고 내 몸이 알아서 먹게 해도 이게 과식하지를 않아요.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바꾸면 또 평생 다이어트하고 평생 관리를 하겠어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감량한 후에도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자, 이제 아셨죠? 평생 다이어트는요, 당연하고 본능적인 게 아니고요, 인위적이고 후천적인 것입니다. 아직도 평생 다이어트를 할 것인가, 내 몸이 알아서 하게 할 것인가, 이게 선택입니다.